보이십니까? 네네. 네. 오늘 요청받은 주제가 환경재난과 교육의 생태적 전환입니다. 아까 사회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을 기후변화라고 하느냐, 기후위기라고 하느냐, 아니면 기후위기 환경재난이라고 하느냐. 이게 기후변화라는 과학적인 말을 쓰다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환경재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교육을 전환을 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IPCC입니다. IPCC가 환경단체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1.5도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1.5도씨가 나오냐면 1.5도씨를 회복 탄력성의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 사탕이 입안에서 녹다가 어느 순간 확 깨지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볼펜 심에 스프링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을 텐데 그 스프링이 다시 돌아가는 거와 돌아가지 않고 부서지는 경우, 그걸 1.5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도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스가 02년에서 신종플루 09년까지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09년에서 메르스까지 6년,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코로나까지 5년, 7, 6, 5, 이 엔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불평등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한데 기후위기가 오면 이 코로나는 그냥 장난감 총일 뿐이고 기후위기는 핵폭탄급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냐 기후위기냐 지구온난화냐 이 말에 대해서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는 수동적이고 온화한 느낌인데 기후위기라는 말을 썼을 경우에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직까지 과학자 그룹이나 관변단체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은 조천호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전 기상청에서 원장을 하고 퇴직을 하신 기상과학자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큰 전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유튜브에서 기후위기 조천호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많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야기,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이분 이야기 꼭 한번 여러 군데 들어보시고요. 올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54일의 장마. 근데 이 기온이 1도씩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7% 늘어나면서 왜 이것이 올해 이렇게 어디는 긴 가뭄이 오고 어디는 긴 장마가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가 약 4도씨가 올랐는데 1만 년 동안 4도씩 올렸는데 왜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 버렸는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00년 만에 1도가 올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0.5도씨가 더 변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5도씨까지 7년 남았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보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남았다, 7년도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년 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현재까지 아까 IPCC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정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곳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7년이라는 숫자를 눈여겨 잘 봐주시고 티핑 포인트라는 것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도가 변한 지난해 2020년에 호주나 미국에 산불이 났고 가뭄이 심했고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가 왜 핵폭탄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천호 박사의 이야기들을 요약을 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폭염, 가뭄, 홍수, 물보죽, 식량 부족, 해수면 산성, 해양 산성화, 생물 다양성 파괴로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국 중심주의가 되면서 미국의 트럼프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때 시리아 난민이 기후위기로 기상이변으로 400만 명이 생겼어요. 400만 명이 생겼는데 1.5도씨가 상승하면 1억 명의 환경 난민이 생긴답니다. 이게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도가 상승하면 7억 명의 환경 난민이 생기는 겁니다.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도 EU, 유럽도 해결하지 못했고 미국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1억의 환경 난민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도 이런 환경 난민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환경 난민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 또는 호주의 국방 관계 여러 우리로 치면 정보부에서 기후 위기를 더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미세먼지는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일주일이 아니고 수백 년을 갑니다. 수백 년. 그래서 세계 전쟁도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기후 위기는 수백 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특히 이산화탄소가 심해지면서 지금 시베리아는 여름에 엄청 뜨거워지면서 시베리아에 저장되어 있는 메탄, 이 메탄이 올라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5도, 6도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정모 관장 이분 유명하잖아요. 이분 유튜브에서 인류세 또는 멸종, 이정모 멸종이라고 검색하면 왜 인류가 6번째 멸종을 하게 되는지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분도 음모론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과학관의 과학자입니다. 왜 과학관의 관장인 과학자가 이렇게 인류의 멸망을 6번째 대멸망을 이렇게 교양 강좌나 유튜브에서 텔레비전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산하고 바다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데요. 그린피스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가 아마 그 부산의 그 센텀 주변인 걸로 보입니다. 센텀 주변인데 여기가 전부 바다로 잠기는 겁니다. 이게 2030년 부산의 모습 시뮬레이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린피스 부산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검색하시면 이 자료 있습니다. 예전에 해운대 영화를 아마 2030년이 되면 실사판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국제기구와 그린피스가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낙동강하고 2000년 전에 가야의 그 모습, 2000년 전에 가야 때 지금 김해 구도심이 해안선이었고 우리 얼숙도 주변은 전부 바다였습니다. 그 모습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climate.or.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낯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의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하는 교사입니다. 제2의 코로나가 오면 학교 또 멈추나요? 그래서 전국에 17개 교육감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해서 교육감님들이 지난해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부산 교육감님도 하셨고 보수의 대구 교육감님도 하셨고 여러 교육청에서 다 해주셨어요. 근데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분리수거만 잘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걸로 일회용품을 안 쓰면 기후위기에 구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학교는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누군가 응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만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구와 생명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지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의 대전환은 단지 자연을 사랑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민주화, 불평등, 차별, 혐오를 넘어서 그 옛날 신을 모시던 신주사회, 왕을 모시던 군주사회에서 백성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이제는 생주사회로 가야 합니다. 신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지구는 지구 생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물 중심의 지구 중심의 마더 어스의 지구 생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년 전 노예 해방, 100년 전 여성 해방, 그리고 민족 모순과 민족 해방, 노동 모순의 노동 해방, 생명 모순의 생명 해방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민주를 넘어서 생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란 뭘까요? 숲 체험을 하고 자연 체험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영 교수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생태 전환 교육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재영 공주대학 교수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구원의 이수강 원장님이 경기 교육 포럼에 코로나19와 교육 뉴 노멀에서 베터 노멀이라는 주제로 있는데 여기서 이수강 원장님의 발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생태적 전환에 대한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 제도, 정책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제일 먼저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헌법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학습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환경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법에 환경학습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환경교육진흥법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부 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지난 1년 시행착오를 하고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기본법에 환경학습권을 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청에 부가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개정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교육기본법에 환경학습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채식급식이 엄청나게 많은 유행이 있었습니다. 채식급식 탈석탕금고. 그렇다면 왜 채식급식을 2020년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채식급식이더라. 채식급식은 코로나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사람들이 침범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입니다. 공장식 축산이고 그 공장식 축산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브라질에 불을 지르는 거고 아마존이 불타는 거고 그리고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옥수수 16kg이 필요합니다.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불지려고 비료와 농약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와 메탄은 지금 현재 기후 위기에 있어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분들은 부산에 그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부산에 있는 차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비행기, 배, 차, 뭐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이 축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 자료가 재밌어서 소개를 합니다. 가장 지구를 위하는 방법은 애를 하나 가지는 것, 차 없이 사는 것,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 이거 요즘에 비행기 안 타는 것도 유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차 차를 전기차를 사거나 차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채식을 하는 것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은 채식급식의 해인데요. 지난 몇 년 전에 경남교육청에서 인권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태극기 할배들 그리고 보수 기독교 할배들의 엄청난 그 테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테러가 있을 건데요. 채식급식에 대해서 많은 테러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이라고 쓰고 좌파라고 읽으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세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년 2020년이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채식급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식과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조길래 교수님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윤 감독님이나 이여철 선생님의 이야기도 추천해 드리고요. 채식과 기후위기라는 내용으로 조길래 교수님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지난해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린이 들어있는데, 이 그린이 뭔지 교육부가 내놓은 거에 보면 에너지도 절약하는 그런 학교,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뭐 이런 이야기들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다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리고 이걸 4대강의 준하는 그린 와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5개 공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코로나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과 야외를 자연 놀이터와 학교 숲, 학교 텃밭으로 바꿔야만 지금 현재 현장 학습도 못 나가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야외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도심의 생태 녹지축과 공원으로서 학교 5개 공간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건 김성원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김성원 선생님의 학교 운동장 재구조화 사례라는 것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거나 하면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이 자료하고 이 자료 같은 학교인데 차가 없어지고 이쪽을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외국 자료인데, 우리나라도 학교 스쿨존에 차가 안 들어오게 하고 길도 더 좁히고 차도 천천히 다니게 하고 공원으로 만들면 딱 좋은데, 문제는 코로나로 개방 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학교에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주고 싶어도 학교는 개방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1년에 의제를 설정하고 22년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 공약을 낼 것이고, 거기에서 만일에 이 신재생에너지나 채식급식이 싸움이 난다라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했는데 티핑 포인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지나는 건 203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2030 탄소 제로,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함께 내년에 정책, 공약 이런 것들 정교조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같이 만들고, 정교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해 탈석탄 권고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됐습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인데, 창원, 제가 있는 창원은 두산중공업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탈석탄이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탈석탄을 하지 않으면 두산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죽기 때문에 누구라도 탈석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산도 탈석탄을 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탈석탄 금고의 학생을 변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올해 수업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할 거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을 진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은행이 어디고, 그리고 탈석탄 공고는 어디인지 같이 토론해 보는 것. 그리고 태양협동조합이라든지 기후위기 펀드라든지 이런 기금이나 펀드 쪽으로 경제교육을 하는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쪽으로 이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경제교육이나 투자교육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1년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는 것들이 좋겠다. 예, 이걸 금요일 오후를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자. 그래서 뭐 채식급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월요일은 뭐 고기 없는 날로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을 학교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올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의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교과에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까지 진화가 되었는데 세계 시민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을 전부 합쳐서 지구 생태 시민교육으로 환경교육 이 변화해야 된다.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을 아예 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질 대기의 1기, 생태교육의 2기, 그리고 3기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4.0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주의 오광석 선생님이 행복학교에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4년 동안 이걸 했는데 초등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셨고요. 여기 서울의 김두림 선생님도 역시 우리 한생교 선생님이신데 공모교장으로 서울의 학교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어떻게 할 건가? 거제의 변영호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전문가로 이경원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우리 한생교 선생님이신데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책도 여러 권 내셨고 꼭 한번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을 교육 과정으로 하는 쪽이 전라남도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남의 박향순 선생님이 우리 한생교 선생님이신데 이쪽 선생님들은 마을 교육 과정으로서 하고 있고, 양산의 박윤경 선생님, 거제의 고두철 선생님 이런 분들 전국에서 초등 쪽은 다양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혜 선생님을 통해서 초등 선생님들은 다양한 선생님들을 소개받아서 한번 연수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꼭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은 안 될 듯하지만 의외로 비전이 있는 것이 중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전고등학교가 이 한상훈 선생님은 본부 참실위원장을 오래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귀농하셔서 충북으로 가셔가지고 서정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곧 퇴임을 하시는데 이분은 15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 기촌하셔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분 모시고 꼭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환경교사 선생님들 중에 숙문중학교의 신경준 선생님, 고등학교 경기의 안재정 선생님, 대구의 김미진 선생님 이런 환경 선생님들 이야기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좋습니다. 특히 안재정 선생님은 교육과정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서정고등학교의 1학년은 지속가능 발전 탐구, 2학년 자율연구, 졸업논문, 노작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교육과정 중점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정고등학교의 GMO 탐구나 또는 뭐 여기 글로벌 푸드, 로컬 푸드, 그리고 마을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 서정고등학교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통영에 브리지 투 더 월드라고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이게 본래 통영 RC에서 지구를 살리고 실천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서 통영에서만 했어요. 통영시청 프로그램으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20년에 우리 경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본래 통영의 역사와 문화와 생태를 오롯이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받아안는 부분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 브리지 투 더 월드 이쪽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고요. 이제 주제를 청소년 생명윤리, 간판 강공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양수리 로드키를 조사했던 학생들은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내비게이션에 자동 안내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지역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직접 만드는데, 이게 동아리라는 한계가 있었고 이게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고, 동아리보다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로서 이걸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천 송내고등학교 안재정 선생님이, 여기는 교육과정 중점학교예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점학교로 이 선생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밌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했던 활동만 한 바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학교가 2030으로 가야 할까요? 2030 탄소 네거티브 아리백, 탄소 중립. 우리가 2050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2030 학교가 노화의 방주로서 학교 교육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면 2030 프로젝트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장 학교에 전기차 넣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기 충전소도 할 수 있고 전기차도 할 수 있는데, 전기 충전소는 역시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교육용으로 빨리 풀어주는 방법들을 환경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민이 뭐냐면, 이 업무가 갔을 때 학교에 교무실로 갈 거냐 행정실로 갈 거냐. 장학사 가면 교무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업무 적정화,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프로젝트에서 학생이 지구를 지키는 변혁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회에서 채식급식을 하자, 탈석탄 금고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결의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1학년들 입학 기념으로 예전에는 그냥 저금 통장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태양광 통장을 만들자, 졸업 기념으로 몽골에 나무를 심자, 또는 학교에 당근마켓을 만들자, 또는 탈석탄은행에 예금을 하자, 뭐 손수건 2장씩 들고 다니자, 텀블러 공유 텀블러를 하자, 뭐 현수막을 없애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식급식, 뭐 젓가락, 칫솔, 자전거, 그리고 요즘에 그 택배 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택배 포장이 재활용 되는 걸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과자나 작은 택배 회사, 작은 그 배달하는 것들도 바꿀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녹색연합에 영어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나 영어를 가지고 해보실 선생님들은 녹색연합 기후위기 영어 필사 검색하면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부에 장체 동아리가 아니고 교과 동아리로 해서, 또는 교과로 해가지고 기록이 하게 되면 아이들 생기부에 아주 좋은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2월, 3월에 현수막을 많이 쓰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홈쇼핑의 뽁뽁이 대신에 어떤 포장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비닐 우산이 요즘에 다 이렇게 빗물 제거기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내 삶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고,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편의점을 털어라 프로젝트 참 좋습니다. 먹거리에 담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먹거리에 있는 푸드 마일리지, 탄소 발자국, 문방구를 털어라, 문방구에 있는 어린이 유해 화학 물질, 내 방에 있는 유해 화학 물질, 다이소는 안전한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위험한데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12달 프로젝트로 뭐 3월에 현수막 안 달기, 일회용품 없는 행사, 뭐 4월에 학교 당근마켓 지구의 날로 뭐 할 수 있는 것들, 5월에 손수건 선물하기, 그리고 종이 타월, 물티슈 안 쓰기, 그리고 6월에는 환경의 날 기후 액션으로 영어 필사하고 SNS에 손가락 혁명하기, 7월에는 채식을 하는데 한 달 채식 또는 뭐 하루 한 끼 채식, 8월에는 플라스틱 일기 이거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탄소 발자국 비우기, 이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이고 디지털 원주민이라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거 상당히 큰 호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마스크 만들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블루보다 유럽의 아이들은 기후 우울증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라이밋 앵자이어티나 에코 앵자이어티 이렇게 검색하면 외국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못 느끼고 있고, 아마 2, 3년 안에 우리나라도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메일함 비우기 같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그리고 뭐 환경단체 회원 가입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생물 다양성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기후 위기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한 종이 무너진 다음에 무너질 종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꿀벌 교육을 도심 양봉으로 많이 하고 있고, 박쥐 이거 들고 수업 들어가면 아마 쫓겨날 가능성이 많겠지만, 박쥐와 공존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이 하고 있는 게 창문에 창문 유리창에 조류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캡슐 물병이나 이거 물병이 페트병 물 자체가 올해부터는 못 쓰게 돼 있는데, 이렇게 라벨을 아예 이렇게 바꾼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일기 이런 것들도 직접 해보는 분들 상당히 어렵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양산의 박윤경 선생님이 플라스틱 일기 쓰면서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고객센터에 건의하고 답변과 개선 노력에 약속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하시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제주의 아이들이 코카콜라에 편지 써가지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당부를 했고요. 녹색연합 기후 필사, 하루 한 끼 녹색연합 채식 인정 프로젝트, 이런 것들, 이런 손가락 혁명들, 제일 중요한 게 지구의 눈물 투표로 닦아요. 이런 손가락 혁명들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마트에서 포장지 없이 하는 부분들, 뭐 다양한 빨대 이야기. 그리고 토론 수업 같은 경우 97%의 과학자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3%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3%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3%가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다, 아니다, 원자력이 아니고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부터 해서 다양한 탈핵 교육들도 가능할 것이고요. 이 토론 수업은 올해 우리 초등하고 중등하고 경남교육청에서 토론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학교 교육 과정에 넣는 방법에 교과서 활용형이 있는데, 이게 초중고 성취 기준에 맞게 하는 부분, 교육과정 재구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 중심으로
차기 개정 교육 과정이 아마 이 주제 중심으로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학교를 중심으로 계절학교, 집중주간형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제 중심으로 독서나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기후위기로, 논술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은 또는 영어 하시는 분들, 이런 주제별로 기후위기를 주제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동아리 봉사활동형처럼 이런 기초적인 초보적인 유형도 있고요.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환경부 프로그램들, 지자체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신설 해가지고 하는 경우 또는 진로 탐색형 이런 것들도 괜찮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부산교육청에서도 담당 장학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관심이 많고 아주 열심히 잘 하세요. 교육감님, 부산교육감님도 이번에 그 신년사에 기후위기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셔서 제가 담당 장학사님께 축하드린다고 고생하시겠다라고 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교육청의 중점과제나 역점과제로 4개 기둥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요. 경남은 작년에 통영과 청령을 환경교육 특구를 했는데 올해는 7개 교육지원청이 환경교육 특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부산에는 항리기후변화센터가 있는데 내년 안에 에코스쿨로 하나 새로 만들고 있는 걸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부산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에 아마 과학팀 안에 아직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거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울산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처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청은 전부 과학팀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올해 9월 1일자로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과학팀 뭐 이런 것처럼 팀을 만들었는데, 환경, 생태, 에너지팀 해가지고 학교 혁신과안에 만들었고요. 광주가 진화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광주가 시민 참여 담당관 안에 기후 환경 협력팀에서 9월 1일자로 시민 참여, 지역사회 협력, 기후 위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이번 3월 1일자로 팀보다 조금 더 큰 환경교육팀과 신재생 에너지팀을 해서 기후 환경교육 추진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부산이 하면 부산이 더 진화하겠지요. 통영 같은 경우에 통영교육청의 2020 기본 방향 특색과제에 지속가능 통영 사랑 교육이라고 ESD 교육을 넣었으면 여기 보면 특색과제 보라색, 이게 어, 가장 중요한 걸로 해서 이렇게 했고, 모든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모든 학교에서 주 1시간 또는 2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한 학기 17차씩, 어떤 학교는 2학기 동안 한 학교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든 부서와 직속기관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기후위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는 이걸 외부에서 워킹그룹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지구와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간 중심의 서양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의 가치를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도구적 자연관입니다. 그래서 야수 자본주의 또는 뭐 천민 자본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 했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실은 생태 잔혹 동화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인간 중심주의, 인간을 이성을 잘 개발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결론은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앞으로 교과서나 동화 세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아마존의 불지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유럽의 아이들이 회수를 합니다. 유럽 회사들이 중심으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은행들 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될 거예요. 내가 예금한 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은행과 회사에 투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은행과 회사를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탈석탄금고와 그리고 채식급식이 가장 핫 이슈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놀부 자본주의, 야수 자본주의는 패권과 1등 경쟁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흥부와 제비의 마음입니다. 흥분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였는데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비박씨는 금은 보화가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연대와 나눔과 배려와 협력과 소통이라는 것을 코로나가 온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의 생태적 지혜와 설기는 전래동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지금은 참 징그러운 짐승이지만 옛날에 아들이 태어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밤이 되면 두꺼비가 그려진 이상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다 두꺼비 집이 하나씩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꺼비는 우리와 가장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장롱에 있던 박쥐입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박쥐였고 앞에 팬데믹의 원인이 많은 것들이 박쥐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동양에서 할머니들 조상들에게 박쥐는 복을 주는 동물이었습니다. 박쥐랑 같이 잘 어울려 살면 복을 주고 잘 어울려 살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코로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울부짖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환경이 인권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공기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생태와 자연과 문화와 역사가 내가 먹는 밥 한 공기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받는 학교 교육에는 우리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대전환이 생태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20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2050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이건 앞으로 아주 자주 듣게 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탄소 발자국 1 이하라는 건데 1 이하라는 것은 지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1 이하가 되겠습니다. 환경권과 학습권을 더한 게 환경학습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좋은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문명이 생태 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은 사회가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현재의 경쟁적 교육은 산업 문명의 문제를 재생산시키는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 자체를 완전히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추진 원칙, 법제적,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학교를 그림과 스마트를 품은 미래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경남교육청이 전국 교육감님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연구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지구 생태시민 이게 우리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되어 있는데 홍익인간은
내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이게 올해 전국 교육감님 협의회가 가장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인권, 빈곤을 포함하여 인류가 이 지구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을 하고, 기후 위기 환경 재난으로 인한 생태적 지속 불가능의 본질을 이해하는 생태 시민을 기를 수 있고, 마을을 넘어서 지역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하고, 그리고 돌봄과 통제의 대상인 근대적 아동관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변혁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걸 요약한 한 바닥이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 생태 교육 중심이었고 에너지 교육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생명 윤리와 생태 순환 경제까지, 그리고 이걸 마을을 넘어서 지역이 어떻게 학교로 들어올 것인지, 우리 마을 학교 개념, 그리고 이걸 스마트로 연결하고 환경교육이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만들 건지 다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한번 녹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걸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지금까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의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